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최한케 우리치가 랭국 표조로 전생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흑화한 타마요 이야기와 표조로가 무한성애가 1차전을 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리했다기보다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표조로는 해외업을 시작한 뒤에 귀살대 주들에게 너희는 방해만 될 뿐이니 그냥 이곳에서 나가라고 했고, 주들은 아무리 그래도 표조로 혼자 저 둘을 상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때 타마요는 보내줄 생각도 없다면서 얼음으로 된 분신 6개를 만들어냈고 주들 쪽으로 보냈습니다. 타마요의 6개의 분신은 각각의 상현 1, 2, 3, 4, 5, 6의 능력을 지녔고 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표조로는 일단 무장과 타마요의 본체를 향해 뛰어갔는데 무장은 어디 건방지게 검사 녀석이 내게 칼을 겨누냐며 촉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표조로는 해외호흡으로 무장의 촉수를 전부 찢어버렸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순식간에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죠. 무장은 해외호흡의 검수를 직격으로 받게 되자 이 감각은? 이라며 예전 요리이체에 당했던 드라마가 떠올랐고, 표조로는 넌 이전이랑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무잔 이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에 표조로를 돌아보니 최강의 검사 요리이체의 모습으로 비쳐 보였고, 네 녀석 살아있었던 건가? 라고 하며 벌벌 떨었고 곧이어 구토를 했죠. 그렇다면은 그런 무장의 모습을 보고 이런 쪼다 자식 아직도 과거에서 못 벗어난 거냐? 라고 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무장은 그저 저 녀석에게 살해당한다 도망가야 해 라고 하며 벌벌 떨었고, 이전에 배웠던 상처와 더불어 방금 배인 상처가 벽도로 인해 대포를 태워버리고 있었죠. 표로는 무장의 마무리 지으려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때 타마요가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고, 그 참격 주변에는 미세한 얼음 결정들과 규타로의 독까지 합쳐져 한 방만 스치더라도 큰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페이투로는 무장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타마요의 참격을 피해 뒤로 빠졌고, 무장은 고맙다 타마요 라고 하며 몸을 겨우겨우 재생을 시켰죠. 그때 쫙 소리와 함께 타마요가 무장의 싸대기를 날렸고, 정신 안 차리냐고, 저 녀석은 확실히 위험한 녀석이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녀석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자는 얼얼한 밤에 살짝 정신이 들었고, 타마요와 함께라면 저 녀석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기를 폭발시키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장과 타마요는 표조로에게 광범위한 공격을 퍼붓었고, 표조로는 그것들을 막아내는데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타마요의 분신들과 싸우고 있는 주들마저 엄청난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에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주들의 체력이 떨어지게 될 테고 미치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의 동요가 일어나는 상황. 혈기를 말살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환생까지 한 상태였던 요리이치였고, 그 임무를 위해서라면 냉철하게 주들을 내팽개치고 우선적으로 무장과 타마요를 공격해야 했지만 몇 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은 따뜻함에서 오는 유대관계는 쉽게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표조로는 그에 다시 타마요와 무장을 등지고 주들에게 뛰어가 타마요의 분신들을 막아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끝내 무장과 타마요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상황. 표로는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여지게 되니 확실히 이전 요리이치 몸의 전성기 때보다는 현재 몸의 상태가 떨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금방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큐즈로가 타마의 분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것에 열중하고 있을 때 지쳐있던 주들을 향해 타마의 본체는 또 다른 공격을 날렸고, 큐즈로는 아차 하며 그쪽을 향해 뛰어가려고 했지만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해외호흡 검술과 뱀의호흡 검술이 그 공격들을 쳐버렸죠. 몸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오바나이와 탄지로가 함께 지원을 온 것이었고, 탄지로는 큐즈로에게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탄지로는 큐즈로에게 어떤 것을 건네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자신이 가마도 가문에게 선물했던 귀걸이, 그리고 자신이 사용했던 칼이었죠. 큐즈로는 그 귀걸이를 받고 그 칼을 쥐게 되자 마치 정말로 자신의 전성기 시절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던 일륜도는 염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화염의 호흡에 맞는 칼이었기에 화염의 호흡을 쓸 땐 아주 폭발적인 검술이 나왔지만 해외 호흡을 주력으로 할 때는 요리이치 시절보다 파괴력이 나오지 않았었죠. 또한 요리이치의 귀걸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태양의 신에게 기도하며 만들었던 부적이었기에 요리이치의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을 유지시켜줬었던 것이었습니다. 큐로는 탄지로에게 받은 일륜도와 귀걸이를 착용하자 엄청난 태양의 기운이 주변에 발산되었고, 타마요와 무자는 순간 섬뜩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타마요는 분신들을 사용해
쿄조로를 공격했는데 쿄조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외호배 14명의 동작을 한 호흡에 해냈고 타마의 분신들은 순식간에 전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무장한 타마야는 쿄조로에게 온갖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쿄조로는 해외호흡으로 그 공격들을 전부 쳐내면서 그들을 향해 다가갔죠. 그런데 쿄조로가 아까와는 한껏 다른 존재감을 뽐내면서 다가오자 그동안 전투 경험이 다방면으로 많았던 상현들의 피가 섞인 타마요는 본능적으로 뒤로 쭉 빠졌고 무자는 그 자리에서 촉수만 이리저리 흔들며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자의 앞까지 순식간에 치고 온 쿄조로가 요리이치의 모습으로 무자를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무자는 아까 전 당했던 상처보다 훨씬 더 커다란 고통에 비명을 질렀죠. 타마요는 그런 무자의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은 꼴의 태초의 혁이라면서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 거냐며 질색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무자에 도망치지 못하게 팔과 다리 그리고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끊임없이 베어버렸고 그 모습은 마치 신이 악인을 벌하는 듯한 압도적인 모습이었죠. 타마야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쿄조로에게서 강한 공포감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온몸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자의 온몸이 조각난 뒤 재생을 하지 못한 상황. 쿄조로는 그의 타마야로 시선을 돌렸고 타마야는 그 눈빛을 보자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재를 앞에 두고 힘에 대한 욕심을 부렸던 걸까? 라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저렇게 무자의 약해진 상황을 보자 혹시 더 강해진다면 쿄조로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키의 혈기술인 오비를 사용해 무자의 잘라진 몸뚱이들을 모아 자신에게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지만 타마요는 어차피 이 녀석은 이제 끝이라면서 이게 최고의 수단이니 겁쟁이 녀석은 잠자코 흡수나 당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전부 다 흡수하기 전에 쿄조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유시로에게 시간을 끌어라고 명령했고 유시로는 쿄조로에게 덤비는 순간 자신을 퇴치당할 거 알았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타마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쿄조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쿄조로가 휘두른 칼에 곧바로 목이 날아가 버린 유시로. 타마야는 이것밖에 시간을 끌지 못하느냐며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질책했죠. 아직 무자는 전부 흡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 그런데 쿄조로는 매서운 눈으로 타마야가 무장을 흡수하는 걸 그저 지켜볼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마야는 그런 모습에 의아하긴 했지만 이것은 기회라며 무장을 전부 흡수시키게 되었죠. 그러나 쿄조로는 이제 다 된 건가? 라고 말했고 타마야는 씩 웃으며 지금 일부러 기다린 거냐? 너의 오만함이 너를 죽음으로 이끌겠군 이라고 하며 더 강력해진 귀익을 내뿜으면서 촉수와 얼음 그리고 독이 묻은 다레옵 참격을 날렸습니다. 귀살대 주들은 젠장 저걸 어떻게 피해? 라고 하며 두려워했는데 그 순간 쿄조로가 고요하게 해호흡을 하더니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타마야의 공격을 상쇄시켜버렸죠. 타마야는 이게 무슨? 이라고 하며 당황했는데 이미 쿄조로는 자신의 눈앞까지 다가와 칼을 휘둘렀습니다. 타마야는 내비치는 세기와 파괴살 아침으로 그 공격을 잊지 못했고 그대로 쿄조로에게 베어버렸죠. 타마야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쿄조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갈이 베어버렸고 타마야는 무자의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인해 끝없는 고통에도 몸이 계속 재생이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재생되는 몸을 해외호흡 14명을 통해 끊임없이 베었고 쿄조로는 아무리 베고 베어도 지칠 생각이 없었죠. 타마야는 몇 시간 동안 베이고 재생되고를 반복하며 고통에 허덕이다가 이러다가 정말 영원한 고통 속에 갇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자의 세포를 통해 무한성을 유지하고 있던 나키메를 원격으로 폭발시켜 죽여버렸고 무한성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모두가 무한성 밖으로 나오자 이미 밖은 낮이었고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비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타마야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태양에 소멸당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면서 태양에 다 들어갔고 그렇게 무자의 세포를 가진 모든 혈기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자 미치는 쿄조로에게 뛰어와 껴안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몇 번이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런 미치를 따뜻하게 쓰담쓰담 해준 뒤 산지로에게 이 칼을 가져와줘서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하지만 타마야를 죽여버린 바람에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사실은 이미 네이코는 타마야의 실험으로 인해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겼고 처음에는 태양을 극복하더니 태양에 오래 노출되어 있자 날카롭던 송곳니도 사라지고 눈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죠. 아무래도 네지코는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그 말 듣자 안심이라면서 호탕하게 웃었고 모든 귀살대 주들이 다치긴 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쿄조로는 이 결과에 만족할 수 있었죠. 드디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무장의 퇴치, 혈기의 말살을 두 번째 생에서 끝을 낼 수 있었다고. 지난번 생에서는 홀로 외롭게 모든 것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싸웠기에 이루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나를 믿어주고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귀살대 본부에서는 마지막 조합회의가 열렸고 그동안 고생해준 모든 주들, 초대 호우의 주들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수백 년간 모든 귀살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했죠. 주들의 이름을 남겨놓은 문서 첫 번째 장에는 초대 일주였던 시이쿠니 요리치도 쓰여져 있었고 쭉쭉 내려가 마지막 장에 마지막 염주이자 일주 랭국 쿄조의 이름도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가 해체가 되었고 쿄요로는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자꾸만 미치리가 따라오고 있음을 알았고 너희 집 방향도 이쪽이냐고 물었죠. 그러나 미치리는 네, 제 집 방향도 이쪽이에요 라고 하며 계속 따라왔고 쿄조의 별장에 다다를 때까지 미치리는 쿄조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쿄조는 당황하며 여긴 우리 가문의 별장이다만 이라고 했고 미치리는 사실 저도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쿄요로씨 저랑 같이 살아요 라고 강요있게 말했고 쿄요로는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답했죠. 미치리는 자신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쿄요로를 보고 눈물이 차올랐고 아 그렇군요 라며 실망했는데 쿄요로는 이곳은 별장이니까 이제 본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미치리 나와 함께 우리 본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자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치리는 그의 눈이 하트 뿅뿅이 되며 너무너무 좋다고 쿄요로를 껴안았죠. 그렇게 쿄요로와 미치리는 사제의 연에서 동료의 연 그리고 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쿄요로와 미치리의 결혼식 날 하객으로 참석하게 된 오바나이와 탄지로 네지코 쿄요로는 그들의 축하에 감사를 표한 뒤 다른 하객을 맞이했죠. 그런데 쿄요로는 순간 방금 무엇인가 잘못 본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고 다시 한번 오바나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와 네지코가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쿄요로는 설마 둘이? 라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뭐 그렇게 됐어. 내가 원래 혈기는 싫어하지만 얜 더 이상 혈기가 아니거든 이라고 했고 네즈코와 오바나이는 서로 얼굴이 수줍게 빨개지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꽤나 장편으로 진행된 전생쿄 전생했더니 쿄조로가 되었던 건에 대하여 시나리오가 끝이 났네요. 이번 편에서는 무잔보다 강력한 흑과 타마요라는 처음 넣는 설정을 해봤는데 나름 이것도 잘 어울리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미츠리가 다른 캐릭터가 이어질 때마다 오바나이는 어떡하냐는 댓글들이 달려서 이번에는 오바나이도 네지코와 이어지게 하는 이례적인 전개를 넣어봤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